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5장까지 기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SQL 기초부터 해서 내장 함수, 그리고 뭐 대용량 데이터들을 입출력하는 거, 그리고 파일 입출력 등등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6장 조인에 대한 내용인데, 조인은 뭐 사실상 두 개 이상이 되는 테이블들을 이제 좀 엮어 가지고요. 이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쿼리 문의 일종인데,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쯤 6장쯤 되면 이제 우리가 SQL 한 중급 정도나 고급 정도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서 조인은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고 쿼리도 저랑 같이 하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하면서 실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인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인. 조인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묶어서 하나의 결과 테이블을 만드는 것. 말은 쉬운데요. 말은 쉬운데 뭐 이게 뭐 두 개만 엮어서 만들면 되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약 조건이나 혹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의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좀 적어 놨는데요. 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테이블들이 존재한다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테이블로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저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바로 중복과 공간 낭비를 피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이제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교수면 교수, 아니면 학생이면 학생, 수강 정보면 수강 정보 이런 형태로. 근데 거기 안에는 분명히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떤 거. 만약 교수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명단이 있을 거고, 또한 수강 정보에는 수강 정보 안에는 그 수강에는 또 학생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게 엮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엮여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끌어낸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리된 테이블은 서로 관계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한 PK를 주는 거는 데이터 무결성. 근데 이제 FK라는 게 있어요. Foreign Key. 그거를 이제 서로 엮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join이라고 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쿼리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1대 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처리에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저 밑에 그림을 보면 자, 있는 유저 TV라고 구매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내용 지금 보시면 유재석부터 박수홍 이렇게 되어 있고 운동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내용을 제가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받으셔 가지고 이걸로 쿼리를 다시 쳐서 이걸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몇 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PK가 있다, 그죠? PK는 ID는 중복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PK로 잘 잡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구매 테이블에서도 역시 PK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엮일 일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엮고자 하는, 테이블에 PK 하나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PK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 PK와 상응하는 순번이 여기는 없죠. 맞죠? 이 회원 테이블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매 테이블에 보면 누가 구매했는지 회원 정보에서 아이디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FK로 포린키로 설정을 하면서 얘하고 이렇게 엮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엮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는 KHD 이 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운동화를 구매한 사람의 이름이나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아이디로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화를 얘가 만약에 택배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주소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보면 이제 KHT가 누구냐 가보면 강호동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입일이 언제다. 그리고 지역이 어디다.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비로소 이 정보를 이제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을 디테일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회원 테이블에서 KHD와 혹은 뭐 KJD하고 이렇게 이 회원들이 각각 구매한 내역들을 좀 알고 싶다. 근데 여기에는 구매 내역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엮어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KHD 조건을 KHD하고 여기에 KHD하고 동일하게끔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이 KHD 강호동이가 몇 개를 구매를 했는지 나오죠.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 네 개, 네 개를 구매한 정보가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의 무엇을 구매했는지, 얼마나 구매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실습을 하면서 또 재차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대 다 관계. 방금 봤던 그런 거죠. SQL DB 회원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이 맺고 있는 관계. 한쪽 테이블에는 하나의 값만 존재하는 거. 즉, 유저 TBL 같은 경우는 유재석이나 강호동이나 이런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값과 대응하는 쪽에 다른 테이블의 값은 여러 개인 관계. 그렇죠. 바이 TBL은 강호동이가 4개나 있었잖아요. 구매한 내역이. 그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1대다 관계의 예를 뭐 한번 보면 뭐 기업의 직원 테이블과 급여 테이블 맞잖아요. 왜냐? 이 직원은 한 명인데 급여 테이블은 어 최소 금액부터 최대 맥시멈 얼마까지 이렇게 존재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그리고 학교의 학생 테이블과 학점 테이블. 학생은 한 명인데 학점은 몇 개예요? 그렇죠. 학점은 A뿔에서부터 F까지 있잖아요. 여러 개단 말이죠. 됐나요? 예, 그런 관계를 우리가 1대 다 관계 알겠습니까? 그냥 혹은 1대 M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내부 조인에도 종류가 있어요. 내부 조인도 있고요. 아우터 조인, 즉 외부 조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셀프 조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어, 저, 저 크로스 조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봐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내부 조인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이너 조인이 통상 조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그래서 조인은 2개 이상의 테이블을 결합하여 쿼리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SQL 고급 부분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은 이렇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쳐달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셀렉트하고 여러분들이 추출할 열을 주고 그리고 from 하고 첫 번째 테이블 엮을 첫 번째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inner join에서 같이 조인될 같이 엮을 두 번째 테이블을 이렇게 명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on 해서 검 조인될 조건을 여기다가 주면 돼요. 보통 여기에 PK와 FK가 여기에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 KYM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구매 회원이 구매한 물건을 우리가 이제 택배를 보내려 그러면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셀렉트해서 by tbl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얘가 KYM이라는 정보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by tbl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택배를 보내려면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테이블을 엮습니다. 그게 바로 유저 TBL이 바로 회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그 엮는데 여기에서 엮어야 될 조건이 바로 by TBL의 유저 아이디와 그리고 유저 TBL의 유저 아이디를 같이 엮는 거죠. 그러면 이거하고 동일한 게 나오겠죠. 유저 TBL에서 그죠? 나오면 이제 그 내용을 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웨어저를 이렇게 우리가 주지 않았다고 치면 조건을 주지 않으면 다 나와요. 왜? 이까지만 조건을 주게 되면 바이 TBL과 유저 TBL에 이제 이렇게 아이디가 같은 것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쭉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걸러주기 위해서 조건을 준 거죠. 그래서 KYM이다 라고 주니까 얘는 자 먼저 바이 TBL의 내용부터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이 TBL의 내용부터 쭉 나오면서 어떻게 뒤에 보니까 유저 TBL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여기에 김용만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서울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택배를 보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너 조인. 여기에 보통 이너 조인 해서 조인 첫 번째 조인 테이블, 두 번째 조인 될 테이블 이렇게 해서 온을 엮을 여기에 지금 엮는 게 바로 바이TBL의 유저 아이디는 FK가 됐고 포린키고 얘는 PK가 됐죠. 유저 TBL에.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면 자, 이제 내부 조인의 작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아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데요. 내부 조인의 작동. 먼저 구매 테이블. 그렇죠. by TBL. 그죠? by TBL에서 회원 아이디를 KYM을 추출을 하겠죠. 그런데 KYM과 동일한 값을 갖는 회원 테이블의 ID 열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는 여기서 유저 TBL에서 바이 TBL에서 KYM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쭉 가져가는 거예요. 조인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쭉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하 KYM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있어 가지고 얘가 어떻게 돼요? KYM을 찾으면 그 구매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의 행을 두 개를 이렇게 요 행하고 이렇게 엮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 가지고 우리한테 출력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아까 전에는 아스타리크를 써 가지고 우리가 전체 다 출력을 시켰지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화번호하고 지역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행이름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KYM이 없다. 그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KYM이 조건이 웨어 조건이 없으면 전부 다 출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KHD 이렇게 여기에 동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동일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KYM도 방금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엮이죠. 다 엮이니까 다 출력해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보면 만약에 where에서 조건 그죠? bytbl의 유저 아이디에 KYM을 생략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KHD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근데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KHD가 원래 3개가 있었지 아니 4개가 있지 않았었나요? 뭐 여튼 이건 좀 잘렸는가 본데 여튼 요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하고 엮이는 게 행이 이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봐도 알죠. 웨어저를 안 줬으니까. 그래서 웨어저를 주지 아니하면
당연히 두 개의 테이블 데이터를 다 왜? 조건에 맞는 거 다 가져오는 거죠. 맞습니까? on이라는 조건.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PK와 FK를 리꼬를 해놨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것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셀렉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스타리크를 치지 않고 자, 유저 이름들을 유저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 아이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가 아니라 컬럼 값을 쭉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컬럼들이 셀렉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by tbl과 user tbl을 엮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by tbl의 user id, user tbl의 user id 이렇게 됐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행 결과가 에러가 났다. 그죠? column user id in field list is ambiguous라고 떴어요. 이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왜 문제가 되었냐? 유저 아이디는 by TBL에도 있고 유저 TBL에도 있죠. 둘 다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하려니까 어떤 걸 출력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호하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알리아스를 주는 겁니다. 알리아스를 줘가지고 유저 TBL 거 혹은 바이 TBL 거의 아이디를 추출해라 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바이 TBL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다 이렇게 앞에다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바이 TBL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적어두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코드가 길어지죠. 코드가 길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알리아스 as 뭐 이런 식 형태로요. 자, 알리아스 해서 여기다가 by tbl 옆에다가 as b 이렇게 b를 이렇게 주고 또 아울러 밑에 user tbl u 이렇게 as u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다가 b.user id 그리고 그리고 u.username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주는 게 통상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유저네임의 유저 아이디에 모호성이 발생이 돼서 나타나는 에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내부 조인에서 다시 보면 셀렉트 다음에 열 이름도 모두 테이블 이름, 열 이름으로 작성한 예. 이게 원래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내용인데 by tbl.userid, user.tbl.username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상당히 치기가 테이블 이름 점 해야 되니까 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B, U 이렇게 알리아스를 테이블에다가 명칭을 부여를 해서 별칭을 부여해서 B.useid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짧아지고 간략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리아스를 많이 줍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내부 조인을 하는 이제 알리아스 즉 별칭을 부여해서 이제 각 컬럼들에다가 별칭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거는 어느 테이블에 이거다, 어느 테이블에 이거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아까와 같은 에러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KYM이라는 김용만이었잖아요. 그죠? 이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구매한 물건과 회원 정보 조인, 그죠? 회원 정보를 조인 아이디, 물품, 주소, 연락처만 우리가 출력되게 하고 코드를 간결하게 우리가
하고 싶다면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 아스타리크를 빼고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조인만 잘 해주고 그리고 외어절만 이렇게 주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추출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뭡니까? 역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끌어내고 싶어요. 회원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KYM이 구매한 물건의 목록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회원 테이블이 이렇게 기준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딸려 나올 게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맞는 거 여기 바이 TV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쭉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끌어내면 얘가 김용만이가 구매한 물건들이 쭉쭉쭉쭉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그러한 형태로 이제 요렇게 어떻게 결과를 우리가 요렇게 달리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자, 그리고 자, 전체 회원이 구매한 목록 모두 출력, 회원 아이디 순으로 정렬.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 쭉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기준은 유저 TBL이 되고 바이 TBL을 엮어서 똑같이 주고 이러면 전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 다 나오는데 이거를 오더바이절 우리 정렬할 때 그죠? 오더바이 해가지고 뭡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중에서 다 썼던 내용들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너 조인하고 온 이 내용을 우리가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개의 테이블을 엮었다 이 내용인 거죠. 됐나요? 예,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회원 아이디로 한 번에 정렬이 되면 어허 이렇게 강호동이가 3개를 구매를 했고 이 사람의 연락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 보낼 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택배를 발송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고자 할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너 조인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지 싶은데요.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 내부 조인에서 자 쇼핑몰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한 기록이 있는 우수 회원에게 우리가 어떠한 이벤트를 한다. 아니면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안내문, 신년 인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송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디스팅트를 만약에 없다라고 치죠. 예? 없다라고 치면 전체 다 출력이 됐죠. 그쵸? 맞잖아요. 전체 다 출력이 됐어요. 맞잖아요. 아까 전에 앞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되면 우리는 프라드 네임은 필요가 없잖아요. 얘가 뭘 구매했는지 뭘 상관없으니까. 그죠? 어차피 이제 여기서 프라드 네임은 우리가 날리면 되잖아요. 그죠? 날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전체 다 출력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 명 이제 중복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디스팅트 키워드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맞죠? 디스팅트 키워드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우리가 중복을 제거하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를 이미 앞서 배운 바가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그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그지스트즈라는 건데요. 이그지스트도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그지스트 구문을 사용을 하면 앞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그지스트는요, 딴 게 아니고요. 자,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스타리크를 하고 바이 TBL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그죠? 맞습니까? 조건을 이렇게 줬는데 얘는요, 이그지스트 이거 함수는 구문은요, 뭐 하는 놈이냐면 서브 쿼리의 필드가 존재하는지만 확인을 하여 리턴을 해줘요. 즉 불린 값 true와 false를 리턴을 해주는데 순서는 먼저 첫 번째 이 select를 합니다.
요거를 먼저 셀렉트를 하고요. 이렇게 셀렉트를 하겠죠. 그죠? 셀렉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셀렉트 문이 실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럼 여기는 유저 TBL에 있는 것들을 다 끌고 오겠죠. 일단 끌고 온 상태에서 이그지스트 구문의 이 셀렉트를 끌고 와서 비교해서 일치하는 행이 있으면 출력을 해주고요. 없으면 출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디스팅트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끌어서 이거와 비교를 해서 똑같은 게 있으면 출력을 할 거고 똑같은 게 없다면 출력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디스팅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는 구문도 있고요. 쓸 때도 있고 디스팅트를 써도 무방한 구문도 있고 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업이나 이런 데 다닐 때 보시면 혹은 시험 대비할 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결과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업에 만약 취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쿼리문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쿼리문의 결과가 이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예. 디스팅트하고 이그지스트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다 대 다 관계가 있어요. 자, 소위 말해서 학생 테이블과 학생 동아리 테이블. 뭐예요, 이거는? 세 개예요, 세 개. 그죠?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엮을까? 그래서 여기 학생 테이블에는 이름하고 PK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역밖에 없고 학생 동아리 테이블에는 학생 정보와 동아리 테이블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근데 이 테이블을 서로 엮으려고 하니까 얘를 FK 주가지고 요거하고 이렇게 엮고 요거하고 이렇게 엮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대다 관계는 한 학생은 여러 개의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 개의 동아리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동아리는 또한 여러 학생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학생 테이블과 동아리 테이블들은 이 학생 테이블하고 동아리 테이블은 얘가 하나의 동아리에 여러 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학생들이 그리고 여러 개의 동아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 학생이 동아리를 또 여러 군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한 개가 아니라 다 이런 관계가 돼버릴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NM 관계다 뭐 흔히 얘기를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다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대다 관계는 연결 테이블과 두 테이블이 1대 다 관계를 맺도록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 학생 동아리 테이블은 스튜던트 클럽 TBL이 되죠. STD 클럽. 얘는 자 PK를 자 1년 번호를 이렇게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FK를 주면서 얘랑도 엮고 그리고 동아리명을 주면서 얘랑도 이렇게 엮은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떻게 또 끌고 올 건가? 그게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학생 테이블, 동아리 테이블, 학생 동아리 테이블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자, 뭐 스튜던트 TBL, 클럽 TBL, 그리고 스튜던트 클럽 TBL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쫙쫙쫙 삽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데이터를 쭉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십시오. 나머지들은 여기에서 PK 즉 동아리하고
학생 테이블하고 동아리 테이블에는 PK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자, 뭡니까? STD 클럽 앞에서 중간에 있었던 놈. 그놈은 프라이머리 키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뭐라고 줬습니까? 포린 키로 설정을 한 거죠. 그런데 참조하는 내용이 STD 클럽, STD TBL에 STD 네임하고 엮고 있고, 이거는 클럽 TBL에 클럽 네임하고 이렇게 엮고 있는 중이죠. 이해되죠? 이게 바로 이제 외래키를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야 우리가 뭘 합니까? 그렇죠? 조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한번 보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삽입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조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자, 기준 테이블이 스튜던트 TBL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너 조인을 하는데 스튜던트 TBL, 클럽 TBL 얘하고 조인을 할 때, 자, SC 네임, SC의 네임 뭐예요? SC의 학생 이름, 그리고 학생 테이블의 이름을 엮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엮는데 조건이 SC의 클럽, 그리고 클럽 네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웨어저를 주지 않았고 오더바이에서 이렇게 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과를 긁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게 왜냐하면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FK하고 PK가 다 가지고 설정을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학생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엮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출력한 내용이 자, S 그리고 C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만 갖고 왔는데, 이거를 엮으려고 하니까 중간에 STD 클럽 얘가 필요하죠. 왜? 얘가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만약에 엮어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딱 엮었다면 얘가 강호동이가 바둑 그리고 축구에 들어가는 건 알겠지만 이 동아리 방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아리 방까지 출력을 하려 그러면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한 번 더. 그래야 엮어야 비로소 얘는 여기에 룸 넘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좀 어렵다, 그죠?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무엇과 연결을 해서 엮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엮어서 이렇게 결과값을 유출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아, 이렇게 엮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에 얘는요, 동아리를 기준으로 한 건데 한번 보죠. 동아리는 당연히 클럽 TBL이 중심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 클럽 TBL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스튜던트를 줬고, 그 다음에 클럽 줬고, 그리고 여기에서 동아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동아리의 내용이 다 나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 다 나와야 되니까 클럽 네임을 먼저 찍고, 맞죠? 찍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스튜던트 TBL, 얘가 스튜던트 클럽이라는 TBL 테이블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름으로 먼저 엮고, 클럽 네임으로도 또 엮고, 이렇게 해서 오더바이에서 이제 C에, 즉 클럽의 동아리 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출력한 결과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조인을 우리가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이게 이제, 내부 조인, 이너 조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아직까지 전체 다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뭐, 반복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저랑 같이 또 실습하고 문제도 풀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저는 별로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이제 우리가 내부 조인에 대한 어 뭐죠? 실습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넣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